안 돼. 예나의 비명이 그린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금 전까지 완벽했던 라떼 아트가 손님의 가방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명품 가방에 말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예나는 황급히 냅킨을 꺼내며 사과했지만 30대 여성 고객의 표정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가방이 얼마인지 알아요?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 예나의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혹시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사실 이 모든 게 아침부터 꼬여 있었어요. 박예나, 25살. 그린카페 강남역점에서 매니저로 일한 지 벌써 8개월째였어요. 매니저라고 하지만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였죠. 이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예나는 작은 원룸 창문으로 스며드는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또 비 올 것 같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예측 불허였어요. 막다가도 갑자기 쏟아지고 흐리다가도 햇살이 비치고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하며 예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씻고 나와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왔거든요. 계약갱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정수 점장의 눈치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파이팅. 거울 속 자신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예나는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하며 예나는 핸드폰으로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본사 매출회의, 신메뉴 교육, 파트타이머 면접. 하루 종일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카페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하늘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구름들이 마치 무거운 이불처럼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그린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와 있던 아르바이트생 미소가 인사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미소야, 일찍 왔네.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 고마워. 예나는 진심으로 미소에게 고마웠어요. 이런 성실한 아이들 덕분에 카페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예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김정수 점장이 자꾸 트집을 잡는 게 느껴졌거든요.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님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항상 예나 탓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계약 갱신을 안 해주려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예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오전 10시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손님에게 카페라떼를 드린 거예요. 다행히 친절한 손님이어서 웃으며 넘어가 주셨지만 점장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샌드위치를 데우다가 살짝 태워버린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했고 손님은 기다리느라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명품 가방 사건이었어요. 매니저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예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젊은 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서빙하고 있었어요. 가방에 커피가 묻은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단순한 사고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어요. 손님도 할아버지의 품격 있는 모습에 기세가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가방이 요즘 드라이클리닝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커피 얼룩 정도는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죠.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손님에게 건네셨어요. 예나는 그 명함을 흘끗 봤는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나도 깊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손님은 할아버지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예나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 했는데 이미 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예나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김정수 점장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예나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점장실로 불려간 예나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실수들 때문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뭘 한 거야? 점장의 첫마디가 차갑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가 좀 있었는데. 실수? 이게 실수야? 점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오늘 들어온 컴플레인 접수서였어요. 명품 가방에 커피 쏟고, 샌드위치 태우고, 주문 틀리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매니저가 어디 있어? 예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실수를 한 것은 맞았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예나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고객 컴플레인이었어요. 예나 매니저가 손님한테 반말을 했다고? 서비스 태도가 불량하다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절대로.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손님이 직접 본사에 신고한 거야.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나 손님들께 정중하게 대했는데 이 정도면 매니저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어. 본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점장의 말에 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약갱신은 어려울 것 같네. 그 전에 잠깐 쉬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점장님, 정말로 저는 2주간 무급 휴가야. 그동안 생각해보고 복귀 여부는 그때 결정하자. 예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주간 무급 휴가라니. 이건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점장실을 나온 예나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며 예나는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명히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거짓으로 신고한 게 틀림없었어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월세, 생활비, 모든 게 막막했어요. 계약직이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고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비가 점점 굵어지는데 예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까 카페에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역시 우산 없이 비를 피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예나를 알아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가씨, 아까 카페에서 봤는데 괜찮으세요? 아, 할아버지.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예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예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할아버지만이 자신을 염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우산이 없으시네요. 예나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예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직장인이 우산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나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 할아버지께서 아까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예나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투명 우산 하나를 샀어요. 비싸지도 않았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우산보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예나가 우산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고맙긴 한데 아가씨는 어떡하려고? 저는 지하철역까지만 뛰어가면 돼요. 아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할아버지의 손에 우산을 쥐어드리는 순간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아가씨가 다 있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예나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 중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예나는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어요. 빗방울이 머리며 어깨를 적셨지만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 하나는 잘한 일이 있네. 지하철 안에서 젖은 머리를 말리며 예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비가 모든 걸 씻어 내려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평범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카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비를 맞으며도 자신을 걱정해 주시던 따뜻한 마음. 좋은 분을 만났네. 하지만 내일부터의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무급 휴가 2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예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며칠이 흘렀지만 예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무급 휴가라는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린카페 유니폼을 입으려다가 자신이 더 이상 그곳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애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는 아직 이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생활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고 이력서를 다시 정리해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억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은 손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거짓으로 신고한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예나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나와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말이에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날의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 투명 우산이 도움이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때는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예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 전후로 보였고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박예나 씨 맞으신가요? 예나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회사 직원인가 싶었는데 그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최재민이라는 이름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공원까지 찾아올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 강남역 근처에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빌려주신 분이 예나 씨 맞죠? 그 순간 예나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비 오던 날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찾아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 그때 맞긴 한데 어떻게 저를? 할아버지께서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이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재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단순히 우산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찾아올 일인가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라고 하시면 최민철 회장입니다. 제 할아버지이시죠. 최민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분이 정말... 네, 민철호텔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예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철호텔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이었거든요.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그 럭셔리 호텔들의 그 회장님이 그날의 그 할아버지였다니. 그럴 리가. 정말 그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산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만나셨거든요. 평소 운전기사와 함께 다니시는데 그날은 혼자 나오셨던 터라. 재민의 설명을 들으며 예나는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이후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주변 상가들을 일일이 수소문하시면서요. 다행히 그린 카페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린 카페에서요? 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과거형이 맞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재민이 예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민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무급 휴가 상태라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할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더욱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재민의 말에는 위로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예나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해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특히 그날 이후로는. 재민이 말을 멈추고 예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날 보여준 선행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잊고 계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예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날의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예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오후, 예나는 재민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남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상들리에 그리고 정중한 안내 직원들까지 예나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재민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척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예나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호텔그룹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분께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의외로 소박했어요. 그날 비 맞던 그 할아버지가 분명했어요. 최민철 회장은 예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예나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할아버지다운 친근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런데 정말 그날의 일 때문에 저를 찾으셨나요? 예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예나를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나가 소파에 앉자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소. 가진 게 많아질수록 진심을 가진 사람은 더 멀어졌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무언가를 원하고 다가오죠.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단순한 이익이든 그런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니
순수한 호의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예나는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 표정에서 오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날 도왔소. 나를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비를 맞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을 뿐이었죠. 회장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생각을 했소. 그 우산 하나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세상에는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를 맞고 계신 분을 보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예나 자신도 그날 잠시 망설였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회장은 예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그날 나에게 우산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내가 잃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예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의 진심 어린 말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예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장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이 차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싶어요.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예나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게 따뜻함을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예나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된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것을. 혹시 그린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의 질문에 예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연 상태였고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거든요. 예나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연속된 실수들, 가짜 컴플레인, 그리고 점장의 냉정한 처분까지.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예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성실한 사람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예나의 말에 회장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예나는 응접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니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강인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회장의 표정이 결연해 보였어요. 예나 씨, 혹시 그 일에 대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원하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왜 저한테? 그날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니겠어요?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를 회장과 재민과 함께 보내며 예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나는 생각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 건넨 우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선량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창밖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가 전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 같았거든요. 며칠 후 최민철 회장은 손자 재민을 따로 불렀어요. 재민은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는데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 깊은 고민이 엿보였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중요한 부탁이 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재민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예나 씨가 다니던 그린카페 상황을 파악해보거라. 그린카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급 휴가를 당했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회장은 예나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의문점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중대한 실수를 했을 리 없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재민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예나가 다니던 그린카페 강남역점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규모나 조직도, 그리고 최근 인사 동향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조사 과정에서 재민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린카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바로 민철호텔그룹의 협력업체였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호텔 내 카페 운영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거 재미있는데. 재민은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정수 점장이 예나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조카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이었어요. 재민은 그린카페 본부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 컴플레인은 김 점장이 조작한 거예요. 예나 매니저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익명 제보자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김정수 점장이 의도적으로 예나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김 점장 조카가 카페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예나 매니저 자리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계약직이니까 쉽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재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재민은 그린카페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재민의 진정성을 느낀 몇몇 직원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나 언니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생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점장님이 예나 언니를 불러서 혼내는 걸 봤는데 예나 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최근에 점장님이 자주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조카 얘기를 하시면서. 미소의 증언은 재민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요. 재민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린카페 본부로 향했어요. 민철호텔 그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본부에서 만난 관리팀장은 재민의 정체를 알고는 매우 긴장했어요. 혹시 강남역점에 문제가 있나요? 그냥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려고 해요. 최근 인사 변동이나 컴플레인 현황 같은 것들을.
팀장은 서둘러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재민이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 예나에 대한 컴플레인이 정말 허술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컴플레인을 신고한 고객의 정보가 가짜였던 거예요.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소도 허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컴플레인이 접수된 시간이 예나가 실제로 그 고객을 응대한 시간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컴플레인을 접수한 사람이 누군가요? 김정수 점장이 직접 본부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정수 점장이 가짜 컴플레인을 만들어서 예나를 몰아낸 것이었어요. 재민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김정수 점장과 조카 사이의 통화 기록, 조카의 그린카페 지원 이력, 그리고 점장이 본부에 거짓 보고를 한 증거들까지 충분한 자료를 모은 재민은 할아버지께 보고하러 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파렴치한 일이었어요. 회장은 재민의 보고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 재민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가짜 컴플레인의 허점들, 점장의 거짓 신고, 그리고 조카를 위한 자리 만들기 공작까지. 이 김정수라는 자가 정말 뻔뻔하군. 성실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다니. 더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이 협력하는 업체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예나 씨 같은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자기 혈연을 안치려 했다는 거냐. 네, 전형적인 족벌 인사죠. 능력과는 상관없이 연줄로만 자리를 차지하려는. 재민도 할아버지만큼 분노하고 있었어요. 평소 공정함을 중시하던 할아버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직접 움직일 차례로군. 회장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직접 나서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예나 같은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재민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건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린카페 본부 대표도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나 씨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예나가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처리하자. 진실이 밝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날 그린카페 본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인철호텔그룹에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는 통보가 내려왔거든요. 김정수 점장은 갑작스러운 본부의 연락에 당황했어요. 무슨 감사요? 왜 갑자기? 강남역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래요. 내일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네요. 김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 본부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그린카페 강남역점에 나타났어요. 재민도 감사팀의 일원으로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 점장님. 오늘 감사를 담당할 최재민입니다. 김정수는 재민의 이름을 듣고 어딘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감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어요. 매출 기록, 직원 관리, 고객 컴플레인 처리 현황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점장님, 최근에 접수된 박예나 매니저에 대한 컴플레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고객이 직접 신고한 건이라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 컴플레인을 신고한 고객의 정보가 모두 허위인 것 같은데요. 재민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가짜 전화번호, 허위 주소, 그리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신고 내용까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고객이 그렇게 신고했다고. 하지만 점장님이 직접 본부에 이 컴플레인을 신고하셨잖아요. 고객이 아니라 점장님이요.
김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김정수와 조카 사이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조카분이 그린 카페에 지원하려고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마침 박예나 매니저 자리가 비었네요. 참 우연이죠. 김정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점장님, 성실한 직원을 거짓 컴플레인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혈연을 안치려 했다는 게 맞나요?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정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수를 바라봤어요. 김정수 점장,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선언에 김정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한편 예나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그린카페 본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예나 씨. 그린카페 본부 인사팀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리는데 내일 오전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직 기간이 단축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와 더 나쁜 소식일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정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나는 며칠 만에 다시 그린카페 본부 건물 앞에 섰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본부에 들어서자 인사팀장이 예나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평소 보기 힘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본부장과 상무,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예나를 질책했던 구역 매니저까지. 예나 씨, 앉으세요. 본부장이 직접 말을 건넸어요. 평소 계약직 직원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예나 씨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부 조사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컴플레인 조작 사건이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나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꼈던 직감이 맞았던 건가요? 그럼 저를 무급 휴가시킨 이유는 해당 점장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고 예나 씨의 무급 휴가 처분은 즉시 철회됩니다. 본부장의 말에 예나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었다니.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나 씨가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구역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며칠 전 냉정하게 처분을 통보했던 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내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갑자기 예나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대답했어요. 민철호텔그룹에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죠. 민철호텔그룹이라는 말에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최민철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예나 씨가 원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복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제안에 예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복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회의실을 나온 예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본부를 나섰어요. 억울함이 풀린 것은 다행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이 어색했어요. 그날 저녁 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나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예나는 혹시 이 모든 일과 최민철 회장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재민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예나를 맞이했어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움을 주셨죠. 당신 같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대요. 예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보여준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조용히 처리하신 거죠. 재민의 설명을 들으며 예나는 최민철 회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서 받은 작은 감동을 이렇게 큰 도움으로 갚아주려 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통해 다시 사람을 믿게 되셨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선물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작은 우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선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복직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예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최민철 회장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린 카페에서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동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점장도 예나를 매우 신뢰하며 많은 일을 맡겼어요. 그런 어느 날 재민으로부터 정중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편지지에 단정한 글씨로 써진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예나는 며칠 고민한 끝에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최민철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그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함보다는 품격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이었어요. 서재는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경영학 서적부터 철학서까지 평생에 걸친 학습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최민철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예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집으로 모셨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예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마련된 의자에 앉았어요. 먼저 그린 카페 일이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만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는 데만 매진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들도 적지 않았죠. 특히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잃었어요. 예나는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 표정에서 깊은 성찰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선행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회장이 서재 한편에서 두꺼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표지에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예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되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진정한 선행을 퍼뜨리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예나는 서류를 펼쳐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의 규모도 상당했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운영 방침이었어요. 거창한 이벤트나 홍보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선행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회적 카페 체인 런칭, 청년 창업 멘토링, 어르신 케어 서비스. 정말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당신이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예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나 씨에게 이 프로젝트의 초대 운영 책임자를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예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책임을. 바로 그런 겸손함 때문에 당신이 적임자예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요. 회장의 설득에도 예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프로젝트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작은 친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생각하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일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요. 회장의 말에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만 급급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예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재민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재민은 예나의 표정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군요. 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의 대답에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동안 이 일을 함께할 적임자를 찾느라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예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작은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재민 씨,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날 할아버지와 제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 재민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날 이후 계속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변 상가들을 수소문하셨어요. 그러다 그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던 중에 더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된 거고요. 정말 우연이었네요. 만약 제가 다른 길로 갔다면. 아니에요. 저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민의 말에 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운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개월 후 서울 시내 곳곳에 따뜻한 카페라는 이름의 사회적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예나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린 카페에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재민도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동료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첫 번째 따뜻한 카페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나눠주되 받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이벤트였어요. 우산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는데 이 우산이 다음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모두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최민철 회장도 직접 참석했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으로 나타난 회장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표정도 훨씬 밝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찾거나 건물 처마 아래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나와 봉사자들은 미리 준비된 우산들을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우산 필요하세요? 예나가 비를 피해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우산을 건넸어요. 남성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는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언젠가 다른 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되어요. 예나의 말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보며 예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슷한 광경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위아해하던 사람들도 취지를 이해하고 나서는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몇몇은 자신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예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인도 가장자리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1년 전 자신이 우산을 건넸던 그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예나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우산 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예나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을 챙겨주니 고마워. 별 말씀을요.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예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우산을 건네주고 돌아서는 예나를 재민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예나의 모습이 1년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성숙함 때문이었죠. 재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이제는 표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나 씨. 재민이 조용히 다가와 예나의 손을 잡았어요. 예나는 깜짝 놀라며 재민을 바라봤어요. 이젠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요. 재민의 고백에 예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동료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었던 거죠. 저도 재민 씨가 제 우산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예나의 대답에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비 오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어요. 주변의 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예나와 재민은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면서 말이에요.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우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고요. 재민의 말에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산을 받아간 사람들도 다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거라고 믿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재민의 확신에 찬 대답에 예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였다면 부담스러웠을 일들도 재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연인으로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예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넸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은 친절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고 있었어요. 예나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비 오는 어느 날 건넨 작은 우산 하나였어요.